안녕하십니까. 갤번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조세미입니다. 저는 오늘 중3 응용어법 문제를 90점대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A번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글쓴이가 자원봉사를 하러 가서 보낸 하루를 쓴 글인데, 내가 지금 처음에 페인트 칠 작업을 끝낸 후에 내가 elementary student, 초등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였다로 처음 문장을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바로 가서 When I was teaching them how to use the internet, 내가 인터넷 사용하는 방법을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었을 때 그 한 학생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Whether the internet speed was fast in Korea, 우리나라 한국의 그 인터넷 속도가 빠르냐고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해줬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인데 우리나라가 나중에 IT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내용을 그리고 있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자원봉사 끝나고 난 뒤에 재미있게 놀면서 하루를 잘 보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1번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1번 체크 포인트는 저는 시제일치의 예외로 잡았는데요. 이 문장의 경우에는 일단 주어 동사가 앞에 있고 접속사 that으로 지금 새로운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동사가 이 주어 동사가 이렇게 that으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동사가 시제일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의 경우에서는 시제일치가 예외가 되는 경우가 나와 있고, 좀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시제일치가 무엇인지부터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90점대 이상 학생이기 때문에 시제일치 예외를 언제 하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실이라든지 절대 불변의 진리, 그 다음에 항상 일어나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제일치를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나중에 답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번 지문으로 내려가서 이 글은 그 학문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되게 따분하고 힘들게 보내고 있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되게 힘든 과정이다라는 일단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인데, 처음에 시작 부분을 보면 그 매일 일어나는 학문적인 작업들은 보통 지루하거나 반복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학자의 경우에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경우에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 작가의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서 produces few hundred words, 몇백 자 정도의 글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별로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조금 더 잘 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그것은 좀 years of such fruitless labor, 뭔가 이런 결실 없는 성과 없는 이런 일들을 몇 년간 수년간 보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노벨상을 탄 생물학자의 예를 한번 들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What kept all of these people going, 이 모든 이러한 학자들이 계속하게 하는 것, 근데 이렇게 되게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패션, 열정 때문이다 라고 하고 나서,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결국에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되는 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few로 잡아보았는데요. few와 a few를 비교해서 적어보면 박승배 선생님, few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a few의 경우에는
네, 약간의 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이 정확히 쓰였는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바로 가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의 경우에는 저는 조동사 would로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ould와 과거의 표현을 나타내는 would, have, pp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조동사 would의 경우에는 그 현재의 가능성을 나타내서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would, have, pp의 경우에는 과거의 가능성을 나타내서 뭐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해석을 해야 하고 여기 이 문장에서 시제가 과거가 맞는지 현재가 맞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 지문을 보시면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석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글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건데 글을 쓸 때 당신이 뭔가 몸짓을 사용하거나 얼굴 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독자들한테 물건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오직 뭔가 말하거나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어떤 단어들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네가 말하기보다는 뭔가 보여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독자들이 뭔가 눈에 그리듯이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말을 써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이 4번 체크 포인트를 바로 읽어보도록 하면 Don't leave the reader guess about Laura's beautiful hair인데 만약에 책 주인공 이름이 로라라면 그 로라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 독자들이 추측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고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실키하고 브라운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줘라 라고 마무리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에 저는 체크 포인트를 이 live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4번 문장의 경우에는 5형식 문장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동사가 저기 live가 나와 있는데 live의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guess 동사 원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live보다는 다른 사역동사 make, have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 잡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자원봉사를 간 과거 시제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내가 대답을 했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시제 일치에 예외를 적용해서 이 부분을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few라는 형용사가 쓰였는데 해석을 해보면 작가가 하루 종일 글을 썼을 때 어쨌든 거의 적은 글을 썼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글을 썼는데 그게 별로라서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 few를 a few로 바꿔서 의미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이 전 문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모든 학자들이 힘들지만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열정 때문이었다라고 과거 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상 그러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would를 과거 표현인 would, have, pp 표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4번의 경우에는 5형식 문장이고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live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live를 그대로 두고 guess를 형용사로 바꿔볼 수가 있는데 얘를 형용사로 바꾼다 하면 분사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얘를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드는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 네, 1번의 시제일치와 관련된 문제의 빈도는 중3에서 4 정도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3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few와 of의 구별에 관해서는 빈도는 3점 정도 주도록 하고 난이도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would, have, pp와 would를 구별하는 것은
네, 빈도는 3을 주도록 하겠고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4번 리브 오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호의 형태에 관한 문제는 네,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 난이도 역시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